오늘은 주된 이야기는 그래프에 대한 얘기예요. 삼각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이 어떻게 그려지는가. 그래서 뭐부터 설명을 좀 드릴 거냐면 sin x라는 것을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처음부터 x로 설명을 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sin 세타를 그린다고 합시다. 그래서 정의역이 세타인 거야. 세타에 따른 사인 값이 정의가 되겠죠. 예를 들면 세타가 0이면 0인 거고 세타가 예를 들면 뭐 3분의 파이면 2분의 루트 3이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어디로 뭘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냐면 이렇게 원을 가지고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원 위에서 각도가 정해지면 동경이 정해지고 동경이 정해지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정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각도를 천천히 정해 봅시다. 여기서는 돌아간 정도가 각도예요. 예를 들면 이만큼이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만큼이 3분의 파이가 되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각도들을 잡아 나갈 수가 있다고. 여기는 0도인 거고 그죠? 그거를 이번엔 이쪽 축을 세타 축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세타 값이 요 위에 찍힌다고. 즉 어떤 식으로 찍혀야 되냐면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찍히겠죠. 그죠? 여기는 2분의 파이가 찍히겠죠. 2분의 파이는 요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각각의 y좌표를 점을 찍어 볼게요.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는데 이때의 요 높이와 동일한 점이 바로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즉 이 점이 누구냐면 즉 요 함수 입장에서 6분의 파이, 너의 높이인 2분의 1이죠. 요 점을 우리 그래프가 지나갑니다. 0일 때는 0이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일 때는 어딜 지나가야 되는 거야? 3분의 파이, 어딜 지나요? 2분의 루트 3. 긴 거는 2분의 루트 3. 그래서 요게 이렇게 와서 여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 2분의 파이일 때는 값이 뭐가 되냐면 1이 되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1이라는 점을 지나게 돼요. 사인 함수가 각도가 이제 연속적으로 천천히 변하게 되면 잘 보면 이 높이가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높이는 0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커집니다. 맞아요? 잘 봐.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되죠. 근데 커졌다가 작아지는 모습이 대칭이지. 왜냐면 원이 대칭인 모양이니까. 그럼 여기서 똑같이 여기가 이제 이번에는 3분의 2파이가 되고 6분의 5파이가 되고 파이가 되는데 이 점들이 정확하게 여기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찍히게 돼 있어요. 동경끼리 대칭일 때 y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요 x좌표끼리 같죠. 이렇게 얘네가 서로 같듯이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는 각도 기준에서는 사실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인 거지.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2분의 파이예요. 요거에 대해서 대칭인 모습이 나옵니다. 연결해 볼게요. 자, 요렇게 생긴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쪽에서도 같은 짓을 해요. 근데 같은 짓을 한다고 했을 때 보시다시피 위에서 만들어진 거랑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아래로 내려가면 되죠. 그래서 똑같은 모습을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한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 주시면 돼요. 여기가 6분의 7,
3분의 4, 2분의 3, 너가 6분의 얼마더라? 6인데 6분의 아니다. 6분의가 아니네. 3분의 5파이. 6분의 11파이. 2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성질상 이 그래프는 너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너에 대해서도 대칭인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사인 함수라는 거는 여러 가지 함수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 함수의 특징은 어디서 비롯되냐면 함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사인 함수는 어떤 도형에서 탄생한 거야? 사실은 도형 기준에서는 원에서 탄생을 했어요. 원이라는 도형은 오만 대칭성을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완벽한 도형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대칭이 있고 잘 보시면 어떤 대칭도 있어요? 가로 대칭. 가로 대칭 아니 탈락. 원점 대칭이요. 원점 대칭? 원점 어디 있는데? 아니 파이 대칭. 아니 x축 대칭. x축 대칭 탈락. 중점 대칭. x는 중점? y 대칭. 탈락. 아, 뭐야. 선대칭은 되잖아. 아, 또 뭐도 있겠니? 점대칭. 점대칭인데 어디 대해서 점대칭일까 보니까 점점. 아니, 그 파이에 대해서 점대칭. 여기 대해서 파이가 아닐 점대칭이죠. 수도 있잖아. 잘 파이 보시면 플러스 이 파이. 요거를 뒤집은 게 요거죠. 얘를 이렇게 돌린 게 요거예요. 그래서 아, 엠파이. 점대칭과 선대칭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파이까지 왔잖아. 2파이에서 계속해서 더 돌아간다고 칩시다. 우리가 각이 커진다는 거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갔을 때 사인 값이 그렇다고 새로운 게 나올까? 새로운 게 나오지 않고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 그냥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여기부터는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부터 여기가 반복된다 라고 보셔도 되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딱 잘라서 여기부터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된다 라고 보셔도 돼요. 이 반복이 되는 성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기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주기라는 단어는 반복의 중요 최소 단위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지금 현재 한 주기가 얼마예요? 2파이가 한 주기예요. 근데 내가 이걸 한번 좀 많이 그려볼게. 자, 그럼 여기까지 그리면 8파이겠지.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생긴 거를 두 개를 그렸다고 한들 틀려? 4파이마다 반복되는 건 맞지 않아? 4파이마다도 반복이 당연히 되죠. 2파이마다 반복이 되는 거는 4파이마다도 반복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주기를 여기서 4파이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기의 정의야. 아주 중요한 부분은 꼭 최소 단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주기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반복이 된다는 건 애들이 잘 기억을 해. 근데 이것이 최소 단위의 표현이라는 거는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출제를 할 때는 보통 그 최소 단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꼭 꼬집어서 물어봅니다. 됐죠? 자,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이쪽에서의 각도를 세타라고 놓고 너를 그래서 세타 축이라고 놨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로축은 누구야? x잖아. 그래서 얘는 x축으로 놓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x로 사실은 바꿔서 xy 직교좌표 위로 데려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x로 하면 어떤 점이 헷갈리냐면 단위 원에서의 x, y 좌표는 각각 코사인과 사인을 의미했어. 그지? 단위 원에서 정해지는 거는 각도예요. 사실은. 여기서는 x값이 각도의 역할을 하고 여기서는 x값이 코사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x는 코사인 세타인 거고 여기서는 x는 각도입니다.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거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x라고 하면 애들이 좀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여기도 x고 여기도 x, x는 코사인인데 여기는 사인이고 뭔 소리 약간 이렇게 되는데 사인 안에 들어가는 거는 꼭 각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인 함수가 구성되는 방식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거야 폐렴인가? 뭐 임마? 뭐? 자, 보니까 일단은 두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너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점대칭일까? 아니죠. 요런 데에서도 점대칭일 것이고 너에 대해서 점대칭일 것이고 사실은 각도라는 거는 0보다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점대칭이죠. 근데 얘는 공교롭게 원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원점 대칭인 널 뭐라고 부르냐면 기함수라고 부르죠. 기함수. y축 대칭인 걸 우리는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인 함수를 조금만 옮겨 볼게요. 어떻게 옮길 거냐면 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아니지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옮겨 봅시다. 그럼 너는 각 변환을 하면 사인이 뭘로 바뀌어요? 일단은 코사인으로 바뀌죠. 이 자리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2분의 파이는 몇 사분면이에요? x는 항상 예각으로 가져와 2사분면이지. 2사분면에서 사인 값의 부호는 양수니까 플러스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즉, 이 그래프를 여러분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코사인이 돼요. 코사인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y축이 됩니다. 2분의 파이일 때가. 그래서 코사인을 그려보시면 코사인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 코사인 x예요.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사인과 코사인은 기껏해야 서로 평행이동된 관계에 있어. 그지? 근데 사인은 선대칭도 있고요. 점대칭도 있고 주기성도 있고요. 사실은 뭐가 있냐면 최대 최소도 정해져 있어요. 최대 최소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이 함수에 뭐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야? 치역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치역이 제한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치환했을 때의 정의역이 범위가 제한돼요. 당연히 여기도 사인 코사인 허구한 날 치환해서 2차식으로 바꾼 다음에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최근의 존재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근의 분리를 시킨다든지 허구한 날 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치환을 하는데 최대 최소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런 요소들이 그런 성질들이 사인과 코사인은 당연히 서로 다를까? 기본적으로 같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 사인 x와 코사인 x의 성질입니다. 정의역, 치역, 이렇게 세로로 쓸게요, 세로. 잠깐만, 이렇게 씁시다. 정의역, 치역, 대칭성, 주기성. 이렇게. 자,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어디예요?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정의역이 1이라고? 무한 아니에요? 실수죠, 실수죠. 치역은? 어디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부터 1. 치역은 이렇게 표시하셔야 돼요. 대칭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함수 선대칭. 선대칭과 점대칭. 점대칭이 있는데
선대칭은 항상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함수값이 영. 최대거나 최소인 x에 대한 대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보면 이런 데서 함수값이 최소죠. x는 얼마야? 2분의 3파이지. 즉 x는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대칭 이런 식으로 한다고. 요거 이해가요? 자, 그러면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이 코사인 함수인데 여기서 최대지. 그러니까 x는 0, 즉 y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의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기함수. 우함수라고 부른다. y축 대칭이 우함수고요. 원점 대칭이 기함수입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는 기함수, 코사인 함수는 우함수예요. 기함수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는 걸 뜻하고, 그래서 요거 우함수는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함수였어요. 이렇게 이런 특징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때이고 점대칭은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너네가?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영. 뭐가 0이야? y값이. 함수값이 0. 네. 내가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 선대칭일 때? 함수값이 내가 1 마일이라고 표현했나? 함수값이 최대 또는 최소라고 표현했잖아. 왜 그랬을까? 함수가 그냥 사인 코사인만 있는 게 아니죠. 2 사인 x가 있을 수도 있고 사인 3x가 있을 수도 있고 2 사인 x 더하기 1이 있을 수도 있고 함수가 실수배가 될 수도 있고 평행이동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그렇죠. 최대 최소의 평균에 대해서 함수값이 2분의 최대 최소 인 점에 대해서 되지. 대하여. 잘 보시면 함수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 최소죠. 평균은 0입니다. 0이 되는 점들과 만나는 데서 다 대칭성을 가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거랑 좀 달라요. 주기성은 기본적으로 2파입니다. 2파이. 얘는 기본적인 함수에 대해서 sin x, cosine x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는 다음에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sin, cosine을 설명했으니까 당연히 누굴 설명해야 돼? 단전. 탄젠트 x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탄젠트 x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탄젠트는 단위 원에서는 뭘 관찰하면 돼요? 뭘 보는 거죠? 그 동경에 뭘 봐요? 각이 정해지면 동경이 정해지고 동경이 정해지면 이 점의 xy 좌표와 기울기가 정해져요. 우린 탄젠트 함수는 그 동경이 나타내는 기울기였어요. 됐죠? 자, 그럼 봐봐. 0도일 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기울기는 얼마예요? 0. 그죠? 점점 올려볼게. 점점 올리다 보면 정확히 4분의 파이가 되면 기울기는 1이 되고 점점 더 가볼게요. 그래서 2분의 파이, 즉 90도로 다가가면 기울기는 어디로 다가가요? 그래서 정확히 2분의 파이가 되면 기울기라는 것이 정의가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죠? 0분의 몇이? 그렇죠. 코사인 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코사인이 0이 되면서 정의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어떤 값이 돼요? 음수인데 마이너스 아주 작은 음수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다시 돌아가다 보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돌아가다 보면 다시 0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동경이 각도가 180도만큼 변한 거야. 파이만큼. 근데 여기서 내가 다시 돌리기 시작하면 요때 이 기울기나 이 기울기는 어때 서로? 어차피 같죠. 즉 무슨 얘기냐면 180도인 파이부터는 다시 원래 거랑 상황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시면 되냐면 그림을 먼저 간단하게 그릴게요. 요걸 지우고 여기다 그립시다. 자, 탄젠트 x 같은 경우에는
보조선이 좀 필요하신데 이렇게만 쓸게요. 자, 0일 때 0이라고 그랬죠? 0일 때 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파이입니다. 파이고요. 2분의 3파이예요. 0이고 자, 이 정도만 한번 그려볼게. 2분의 파이와 0 사이에 정확하게 여기 누가 있냐면 4분의 파이가 있어요. 4분의 파일 때는 항상 1이 됩니다. 이렇게. 너도 4분의 3파이가 있겠죠. 4분의 5파이가 있겠죠. 이때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봐봐.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서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데 2분의 파이로 다가가면 이렇게 된다. 점점 한없이 커지긴 하지만 2분의 파이에서는 정작 정의가 안 돼요.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그죠? 얘는 어디서 와야 돼? 이쪽에서 와야 돼.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인데 아주 작은 값이라고 했죠. 점점 가다가 마이너스 1을 지나서 0으로 간다고. 여기부터는 다시 어떻게 된다?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한 주기는 사실은 0부터 파이까지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됐죠? 그래서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먼저 정의역이 어때요? 실수 전체인가요? 실수 전체인가요? 아니요. x는 2분의 파이가 될 수 없죠. 근데 2분의 파이 뿐만 아니라 누가 또 안 되는 거야? 곱하기 2n. 얘는 파이 n. 얼마마다 반복이 되는 함수죠, 지금? 최소 단위가? 파이마다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안 되면 당연히 2분의 3파이가 안 돼요. 그래서 파이의 정수입니다. 이때가 정의역이고 이것이 곧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에선 정의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치역은 어때 보니까? 함수값들은 어떤 게 가능해요? 함수값만 놓고 봤을 때 탄젠트는 이걸 뭐라고 불러? 실수전체죠. 실수전체. 보시다시피 정의역과 치역에 해당하는 게 사인 코사인과는 많이 달라요. 그리고 유일하게 점근선을 가지는 함수예요. 탄젠트를 출제한다는 것은 점근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선대칭과 점대칭을 봤을 때 보니까 선대칭이 보이나요? 선대칭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대칭 있나요, 이런 게? 예. 아니요. 어디 대칭이에요? 원점. 아. 선생님 근데 그 선대칭이 직선에 대한 대칭은 포함돼요? 좀 맞지 않아요? 어떻게, 어떤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요게 될 것 같다는 거지? 아니요. 요게 되려면 얘가 이렇게 생겼어야 돼요. 그죠? 네. 얘는 선대칭이 없습니다. 이 선대칭 있다고 생각했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점대칭이죠, 점대칭. 어떤 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칭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대칭이죠. 너를 이렇게 돌리면 딱 네가 되지, 그지? 점대칭은 180도 회전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뭐 여기도 있지만 사실은 어디? 점근선과의 교점에 대해서도 요거를 획 돌리면 이렇게 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요거를 쓸 수밖에 없어요. x축과 함수가 만나는 점 혹은
점근선이 만나는 점 이렇게 이때 점대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는 파이죠. 파이. 주기도 다르죠. 사인 코사인은 서로 성질이 완벽하게 비슷한데 탄젠트는 많이 달라요. 이런 요소들이 너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됐나요? 내가 봤을 때 오늘 삼각함수를 중간까지만 설명하고 문제 조금 쉬운 것들을 풀고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 그래프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오늘 다 하는 거는 무리일 것 같아요. 지금 해보니까 어때요? 특히 수원이 처음이신 분들은 상당히 난해하죠. 보통은 지수로그까지 해봤어도 삼각함수 부분부터가 항상 어렵거든? 너네도 삼각함수 그래프 들어가면서 그때가 아마 어려웠을 거야. 뭐, 수아리가 이겼죠? 응? 그때부터 수아리가 아니야. 그래? 그때 아니야. 맨 처음이야. 그지 삼각형 각변함부터 내가 이겼어. 그래? 뭐, 나 각변 나 개잘했잖아. 그래? 아무튼 각변 한번 해볼까? 각변한 퀴즈? 아무튼 자.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오늘은 요거 설명하고 탄젠트 사인 코사인 함수를 그리는 법에 대해서 하고 문제 몇 개 풀고 과제를 선생님이 골라줄게요. 뭘 풀어야 되는지. 과제가 그럼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재를 다음 시간에 그냥 그대로 갖고 오세요. 거기다가 선생님이 뭐 추가로 문제를 조금 더 주든지 할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어차피 목요일까지는 뭘 공부해 와야 되죠? 뭐다? 내신 씨. 보다 내신 한참 멀었는데 씨. 한참 멀었다니. 중일 내신을 씨. 중일 내신 야 하루만 공부해도 되겠다. 난 내신 중일 내신을 공부를 해? 난 에휴 부끄러워 씨. 아니 영어를 해서 중일 때 내신 공부한 사람 근데 있나요? 영어 시험 본 적이 없어. 중1 때도 아니 근데 으이그 중일 영어 어렵지 않아? 중일 영어가 어렵다고? 선생님 살면서 영어가 어렵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영어 정확히 영어와 수학은 살면서 어렵다. 이건 어렵다라고 수학은 전공 과목 들어가서 어렵다는 생각을 살면서 처음 해봤고요. 영어는 여전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난 국어랑 수학 빼고는 제일 영어가 어떻게 어려울 수가 있죠? 영어는 언어인데? 어려워. 언어잖아. 언어가 싫어요 저는. 너 말 잘하잖아. 개 못하는데 말을 잘하잖아 지금. 잘하죠. 그럼 언어를 할 수 있잖아. 근데 영어는 잘 못해요. 다른 언어니까 좀만 하면 되겠지.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 우리 그리는 거 한번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자, 이거를 그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거 다 지워도 되죠? 오늘 거는 필기 잘 하시고 잘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 수업 따라가려면 다 하셔야 페이를 됩니다. 어디다 해요? 페이지 넘기면 이 줄 쳐진 거는 괜히 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넌 써야 되는 거 처음 알았어. 맞아. 자,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인데 너네가 이거를 잘 외울 수가 있으면 거기에 그리고 그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쓰셔도 되겠지만 이런 것들 하나도 안 써 있어요. 최대 최소인 점 이런 거 안 써 있어요. 그거 보면 안 써 있잖아. 써 있어 안 써 있어? 괜찮아요. 저는 과정이 써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써 있어. 이런 것도 써 있고 뭐 근데 이런 표현이 안 써 있다고. 괜찮아. 그냥 보고 이해했으면 괜찮아요. 원래 우선순위가 있어. 보고 이해하는 게 우선이고 필기하는 건 후순위입니다. 더더욱이 나처럼 친절하게 수업을 촬영해 주는 경우에는 더더욱이 후순위예요. 집에 가서 멈춰놓고 필기해서 숙제할 때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뭘 보여드릴 거냐면 기본 sin x가 저렇게 있었어, 그지? sin x를 좀 바꿔볼 거예요. 바꾸기 앞서 물을 한 모금 먹고, 왜냐면 목이 다시 딸피가 됐네요.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자, 대포는 물렸어. 포션 먹으면 안 돼요. 심할 때는 선생님이 물을 3컵을 갖다 놨어요. 1시간 수업하는데. 계속 물만 먹었다. 물 먹는 하마처럼. 자. 웃어? 하마가 웃겨? 뚱뚱하다고? 뒤질래? 전화에 저 지우개 좀 주세요. 뭐 새끼야? 뭐? 지우개 좀 주세요. 지우개? 싫어. 지우개 거좀 던져주세요. 하지만 나는 오늘 필통을 아예 안 갖고 왔죠. 자. 이걸로 지워질까? 저게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 맞아? 아, 그 지우개 문 대면 지워지니? 될 법도 해?
그지? 조금씩 지워지는. 야, 그거 있잖아. 왜 무슨 볼펜인데, 이렇게 문대면 지워지는. 그게 이제 마찰열을 이용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사라지는. 네 건데 맘대로 하세요. 거기다 뭐 똥을 싸든지 맘대로 하세요. 제 거예요? 지우개? 아, 지우개 어차피 빨 거라서 괜찮아요. 자, 변형을 몇 가지를 볼 거냐면, 네 가지를 볼 겁니다. 세 가지 말고 세 가지. 자, 사인이 x에서 사인 2x가 될 수가 있고요. 2 사인 x가 될 수가 있고요. 사인 x 빼기 1 플러스 2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요소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a 사인 bx 더하기 c 플러스 d. 나중에는 요거를 그리기를 할 줄 아셔야 되고, 사실은 중요한 건 그리는 게 아니었어. 뭐가 중요했지? 저 식을 맞 순서 구하는 순서. 아, 식을 보고 이게 그린다는 거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지? 그럼 너네한테 시험에서 이거를 줄 테니 그리세요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니?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문제는 보통 출제가 안 돼요. 거꾸로 그래프를 주고 미정계수 해결이 나옵니다. 또 다시 해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쪽에서 반드시 나오는 유형이고 얘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가 어떻게 미치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사인 코사인 함수를 조금 정확하게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칸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칸을 8칸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안 보여 씨. 8칸이네. 죄송. 원식. 원시 그럼 원식. 지우개 다시 드릴까요? 갖고 있어. 자, 이렇게 그려놓고 한 주기를 그리면 0에서 출발해서 1 됐다가 0 됐다가 마일 됐다가 0 되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사인 2x가 되면 어떤 특징이 생기느냐? 이 자리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사인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은 각도입니다. 사인 안에는 각도가 들어가요. 각도가 정해져야지 사인 값이 결정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각이 누구야? x야. 여기서는 각이 누구야? 2x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x가 변화하면 각도에 해당하는 2x가 변화해요. 맞죠? 자, 사인이라는 함수는 한 주기가 얼마였어? 한 주기가 2파인 거는 각이 얼마만큼 변화할 때마다 같아지기 때문에 각도가 얼마만큼 바뀌면 2파이. 2파이만큼 바뀌면 우리는 원이 제자 다시 0으로 돌아와서 거기부터 똑같은 사인 값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지? 기억나지? 아까 여기서 그려놨네. 그지? 그럼 잘 생각해봐. 사인이 2x가 들어갔어. 근데 각도는 이제는 2x야. 근데 각이 얼마만큼 변할 때마다 한 주기야? 각도가 얼마만큼 바뀔 때가 한 주기야? 각도가. 각도는 항상 2파일 때. 각도는 고정이에요. 각도는 2파이. 한 바퀴가 돌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 각도가 파이만큼 바뀌는 게 아니야. 각은 2파이만큼 바뀌는 거야. 하지만 각이 현재 누구야? 2x니까. x는 얼마만큼 바뀌어야 되겠니? 파이만큼 바뀌게 되면 0부터 2파이라는 범위에서 각도가 바뀌게 된다고. 그러니 이 모습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얘는 0부터 2파이까지의 변화를 내가 그려놓은 거야. 각도가 0부터 2파이까지라고 봐도 돼. 왜냐면 각도와 x가 같으니까. 그지? 각도로 표현하면 너랑은 같은 그림이 나왔을 거야. 너를 세타로 바꿔놓고 표현을 했을 때. 근데 2x죠. x 입장에서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변화한 게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냐면 정확히 0부터 파이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우와. 정확히 너의 절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왜 안 달라지죠? 애초에 사인이라는 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였어? 1부터 마일부터 1 사이죠. 사인이라는 거는 사인의 함수값의 범위를 말하는 거야. 근데 각도가 달라졌다고 해서 x가 실수 전체인데 각이 실수 전체면 사인값의 범위가 달라지겠어? 그렇진 않죠. 이렇게 됩니다. 누구부터 달라질까? 얘부터는 달라져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주기는 얼마짜리일까? 얼마마다 반복이 되는 함수겠어? 2파이마다 반복이 되겠죠. 왜? 각도가 누구니까? x니까. 각도가 x니까 얘는 2파이마다 반복이 된다고. 그래서 요거를 그려주시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앞에 있는 2라는 요소가 무슨 영향을 미치냐면 이 함수의 범위에 영향을 줘요. 사인은 마일부터 1까지였지. 그럼 당연히 이 사인이 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겠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겠죠. 즉 이것은 이 함수에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높이, 이것의 폭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물리용어로 진폭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진동. 파동, 입자 뭐 이런 거 대충 뭔지 알죠? 진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진동에 대해서 진동축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진동을 하는 그 중심 얼마만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지를 진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진폭이라고 불러요. 진폭. 근데 여기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sin x는 그러면 내가 그려보면 일단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요게 2배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얘보다는 2배로 위아래로 늘어났죠. 얘는 사실은 옆으로 찌그러뜨림, 절반만큼 쭈그러뜨린 거고. 자, 그럼 이 sin x가 이렇게 생겼다면 마이너스 2 sin x는 어떨까?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주기와 진폭이 다를까? 같을까? 당연히 같죠. 왜 같은 거야? 어차피 sin x가 뿔마 1이면 마이너스 2 sin x는 마이너스 1이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차이만 있고 범위는 어때요? 서로 같아요. 즉 이 앞에 있는 이 부호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이 함수의 개형에 영향을 줘요. 일반적으로 사인 함수를 0부터 그려주시면 이런 모습인데 얘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위아래로 뒤집어져야 되잖아. 마이너스 2 sin x니까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얘기를 하긴 해야 되겠지. 누구를? sin 마이너스 2x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얘는 무슨 특징으로 우리가 마이너스를 밖으로 뺄 수 있을까? 이걸 뭐라고 부르지? 처음 보는. 처음 본다고? 저걸 뺄수 있어요? 아, 그 코사인은 뭐죠? 사인 함수는 어떤 코사인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 플러스잖아. 사인 함수라는 거는 무슨 함수? 기함수. 기함수는 어떻게 된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렇다는 거는 sin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sin x가 된다. 이걸 조금만 일반화를 하면 sin 함수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는 마이너스를 통째로 밖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x는 2x로 나오면 마이너스 2x로 나오면 돼요. 그럼 결국엔 너도 이거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sin 함수는 뒤집어집니다.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 봐봐. 코사인 2x랑 코사인 마이너스 2x는 뒤집어지겠어 안 뒤집어지겠어? 안 코사인은 뒤집어지겠죠. 똑같지. 코사인과 마이너스 2, 코사인 2x와 코사인 마이너스 2x는 우함수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같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거 마이너스를 그냥 없앨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2코사인 x랑 마이너스 2코사인 x는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바깥에 전체에다 마이너스를 붙였는데 뒤집어지겠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그 정도가 차이가 나. 나머지는 비슷해요. 자, 얘는 이것에 뭐 하는 거야? 평행이동하는 평행이동. 즉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원래 x축이었다면 더 이상 x축이 아니라 얘는 누가 돼야 되는 거야?
E가 y는 이 자리가 항상 왼손 이걸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 아니 진동축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얘는 어차피 물리 용어니까 알고 계셔도 좋습니다. 진동축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얘는 이렇게 네 칸을 했을 때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결국에는 너의 최대 최소에 영향을 준다고. 얘는 얼마가 돼야 돼? 4 3이 되고 2 0 1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1짜리, 진폭이 1짜리니까 위아래로 1씩 가니까. 얘가 1이라는 거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2에다가 뿔마 1을 더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2가 되면 곱해서 뿔마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 점이 원래는 원점이었는데 여기가 1,2로 바뀔 뿐이죠. 이만큼 평행이동이 된다. 보통은 뭐 1 이런 게 안 쓰면 3분의 파이 뭐 이런 거 합니다. 3분의 파이라고 할게. 어차피 아무도 안 썼지? 자, 이렇게. 요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그릴 줄 아셔야 되는데 걔를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진도 다 못 나겠다는 거 왠지 알겠죠? 문제풀이 시작도 안 했죠? 네, 내가 좀 욕심을 냈어. 자, 쉬운 거 해보겠습니다. 뭐 해볼까요? 2 사인 2분의 1 x 빼기 3분의 파이 더하기 1. 이거 쉽습니다. 자, 순서가 있어요. 순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얘가 1번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요거에다가 요게 2번입니다. 그 다음에 평행이동과 관련된 이 부분이 3번이에요. 평행이동 및 주기에 대한 얘기죠. 해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먼저 그려주세요. 얘는 무엇에 영향을 준다? 이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됐죠? 그래서 처음에 얘를 그려줘. y는 1을 그려줍니다. 그래 놓고 어차피 사인 함수는 항상 이렇게 8칸을 그리시면 돼요. 8칸을 그냥 그려준다고. 그려주면 돼.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그리시면 됩니다. 어차피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요걸 그리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거나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면 뒤집어서 그리시면 됩니다. 아까 뒤집어서 그려진다는 거 얘기했죠. 네, 뒤집어서 그리는 건 아직은 안 할게요. 그냥 요거만. 자, 2번은 무엇을 결정하기 위함이야? 최대 최소가 얼마예요? 3이랑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선생님 그래프를 그리는데 지금 뭐가 눈에 띄어야 되냐면 여러분은 보통은 그래프를 그릴 때 뭐부터 그리죠? XY 축부터 그려요. 보통은. 대다수가 직교좌표를 그립니다. 이거를 먼저 그리고 있다고. 함수가 어디에 어떤 관계로 놓여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리고 있다고. 그래놓고 막 이런 데다 그려요. 항상 얘를 먼저 그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함수지 축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축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몇 사분면을 지난다든지 뭐 실근의 존재성이라든지 그럴 때는 나중에 축을 그리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축을 안 그렸습니다. 아직은 축이 나올 단계가 아니에요. 축은 필요하면 그리는 거예요. 필요하면. 자, 이렇게 그려놓고 3번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뭐냐면 뭘 할 거냐면 자, 이거 자체가 세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도인 거야. 사인 안에 들어가는 거는 각도예요. 그죠? 우리는 요 그래프가 그려지기 위해서는 각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해야 돼? 0부터 2파이까지 변해야 돼요. 각도가 0이 되기 위한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x는 각기 언제 0이 돼요? 성민아, 정확히 얘는 이게 제일 어렵거든? 그래서 이거 잡으면 좋답니다. 자, 잘 보세요. 다시
우리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세타 입장에서는 0부터 여기가 2파인 거야. 됐죠? 근데 우리는 이쪽이 x축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x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네가 0이면. 너는 0 한 거야. 계산하는 거야. 얼마가 되면 돼? 그래서 여기는 3분의 2파이에서 그래프가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어디서 끝날까? 는 2파이라고 해서 계산하셔도 되고, 사실은 이 함수는 주기가 얼마짜리일까? 주기는 누가 주기에 영향을 줘요? 이 부분이 주기에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럴까? 얘는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주기가 흘러가려면 각도는 2파이만큼 변해야지 한 주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각도가 x가 아니라 2x였기 때문에 x는 얼마만큼만 변하면 되는 거였어? 파이만큼만 변하면 돼요. 여기서는 x가 아니라 2분의 1x자. 2분의 1x라는 요소, 뒤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있긴 하지만 얘는 어차피 평행이동이니까 2분의 1x라는 요소가 2파이만큼 변하기 위해서는 x는 얼마만큼 변해야 돼요? 4파이만큼 변해야 됩니다.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4파이가 됩니다. 요 논리가 이해가요? 계산하면 되겠죠? 얼마? 14파이 아닌가요? 네, 요렇게. 그럼 이제 나머지가 다 결정이 됩니다. 어차피 너랑 평균 내면 3분의 8파이고 평균 내면 3분의 5파이고 3분의 11파이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요거 이해가요? 자, 여러분이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3 사인 2x 더하기 2분의 파이 플러스 1 이렇게 딱 그려봅시다. 순서 알려줬죠? 선생님이 이거를 순서를 이렇게 정한 이유는 나 어차피 다 아니까 그냥 대충 그릴 수 있지. 근데 가장 요 순서로 그렸을 때가 그나마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그나마 여러분이 실수 없이 그냥 모든 상황에서 이제 정형화된 패턴으로 그리기가 좋다는 거야.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도현이 그렸어? 네. 그렸어? 저기 다 했어요. 아래가 왠지 생각하고 있어요. 요거? 네. 요거 처음이랑 끝은 알겠어? 네. 요거는 0일 때였고 세타가 요거는 한 주기가 4파이라서 여기서 4파이 더한 거예요. 근데 요거랑 평균이 여기 있고 요거랑 평균이 여기에요. 요거랑 평균이 여기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얘는 간격이 일정하거든. 응? 내가 그림 어떻게 그리라고 했어? 이렇게 되게 나눠갖고 제발 칸을 먼저 그리라고 했지. 네 맘대로 그리지 말고. 제발 부탁이야. 나라고 좋아서 칸을 그리겠니? 칸을 안 그리면 그림이 거지같이 못생겨집니다. 집에서 엄마한테 왜 나는 칸 안 그려줬냐고 물어보세요. 쌤? 무슨 칸을 그려요? 낳기 전에 왜 칸 맞춰서 안 그려줬냐고. 자, 그려볼게요. 자, y는 요건 했겠죠? 제발 시킨 대로 제발. 칸 그리는 거 귀찮은 거 나도 알아. 근데 나중에는 칸을 반드시 그려야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어차피 이거 그리는 게 대단히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야. 물론 나는 여기에
모는 종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기가 아주 쉬워요. 여러분에 비해서. 그래서 내가 너네도 줄 쳐줬죠. 줄 괜히 쳐준 줄 알아? 저것도 안 그렸는데. 그냥 비워놔도 되잖아. 근데 줄 쳐줬잖아. 줄을 쳐줬으니까 거기다 그리기가 편하잖아. 다 생각이 있어서 해준 거라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비워줘도 되거든. 너네가 줄이 없다고 글씨를 못 쓰는 막 유아도 아니고 그냥 쓰려면 쓴단 말이야. 근데 자 볼게요. 일단 이 상태에서 두 번째로 뭘 정하셔야 되면 얘를 정해야 되죠. 자, 1에서 얼마만큼 가는 거야? 3씩 가는 거야. 4가 되고 이렇게 됐어야 될 거라고. 맞죠?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한 주기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려줘야 돼? 요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니까 거꾸로 그려줍니다.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고, 자 여기는 세타가 0일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x라는 거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아니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주기가 얼마였죠? 원래 사인은 2파인데 얘는 파이가 돼야 되죠. 앞에 2x니까 항상 얘를 한 주기를 얘로 나눠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만큼이 파이니까 4분의 3파이가 나왔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꼭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파인데 4등분이 되는 거잖아. 4분의 파이씩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러한 순간들을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컨대 얘는 이런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너네한테 이거 그래프 딱 주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 함수는 근데 x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함수는 4분의 파이, 1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이렇게 딱 물어본다고, 선지에. 그렇게 있다고. 그럼 너네가 이런 걸 그려서 이런 특징들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만 살리면 이건 거의 끝이에요. 소연아. 저기 그 x 끝에 차이가 파이죠? 여기가 2x라서. 네? 여기가 2x가 되면 아까 요 얘기했잖아. 각도가 2x, 2배로 빨리 변화하는 거예요, 각도가. 근데 각도가 한 바퀴인 2파이가 변해야지만 한 주기죠? 여기서는 2x니까 x가 파이만 변하면 돼. 그럼 2파이에서 저걸 나누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요건 이제 다 지워도 괜찮죠? 일반화를 해드릴 겁니다. 일반화를 해볼게요. 외우란 소리는 아니고 각각의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분이 압니다. 봐봐. 너랑 넌데 우리가 먼저 D가 진동축이죠. 그리고 그래서 요 최대 최소가 있었죠. 최대 최소. 첫 번째 치역이 있어요. 치역. 두 번째 주기가 있어요. 뭐 대칭성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대칭성까지 엄밀히 표현하기는 조금 쉽진 않으니까 요거 요 두 가지 자주 나오고, 자 치역은 너랑 너를 이용해서 표현하시면 되는데 D 마이너스 절대값 A부터 D 더하기 절대값 A입니다. 그래서 A에 절대값이 들어간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A는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주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2파이짜리인데 B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B도 역시 절대값이 들어가셔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이런 게 가능하다고 그랬죠. 실제로는 2x로 바뀌고 2로 나눴을 거란 말이야. 요렇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어디에 대해서 선대칭이고 점대칭인지까지 찾으면 훌륭하기는 한데, 예를 들면 선대칭이 되면 이 값이 뭐가 나와야 될까? 요 값이, 요 자리가 사인 값이 뭐 또는 뭐가 나오면 되겠어? 뿔마 1이 나오면 되겠죠. 왜냐면 내가 어느 점에 대해서 선대칭이라고 했어 아까? 함수가 최대거나 최소가 되거나, 맞죠? 치역의 범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함수는 언제 최대 최소겠어? 사인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이게 뿔마 1인 걸 찾는다. 그럼 얘를 또 세타라고 놓으면 사인 세타가 언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니? 세타 입장에서는 세타가 2분의 파이거나 2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세타가 2분의 3파이거나 2분의 3파이 더하기 정수배. 이런 식으로 세타 값을 일반화를 할 수가 있어요. B랑 C를 알고 있으면 C를 넘기고 B를 나누고.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굳이 설명은 안 하겠는데 결론은 이 자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선대칭. 그럼 점대칭은 언제겠어? 얘가 뭐일 때? 얘가 뭐가 될 때 점대칭이야? 사인 값이. 사인 값이 0일 때. 사인 값이 0일 때가. 왜 그런 거야? 함수가 누구랑 만나야 된다고 그랬어? 가운데 있는 진동축이랑 만나야 돼요. 진동축이랑 만난다는 거는 이 값이 는 D가 되는 거라고. D는 소거되면 A를 0이 아니니까 이 자리가 이제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랑 똑같아? 바로 얘랑 똑같죠. 1일 때랑 마일일 때랑 0일 때랑 이렇게 찾는 거랑 결과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됐나요? 재밌죠? 자, 너무 재밌. 사인 삼각함수는 여러분이 고3 때까지 계속 따라다닙니다. 삼각함수를 애들이 보통 제일 어려워해요. 그래서 잘 하셔야 되고. 저 로그 사용으로 삼각함수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 자, 우리가 사인에 대한 얘기를 했죠. 코사인에 대한 얘기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코사인은 어떤 요소만 다를까? EX, 2배, 평행이동 이런 게 다를까 안 다를까? 안 달라요. 뭐만 다르다고? 모양. 저거 뺄 때 무조건 맞죠? 요거랑 뭐가 다 같다? 요게 같다. 그죠? 그 다음에 탄젠트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탄젠트는 사실 모양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지 않아요. 왜 안 달라지냐면 일단 최대 최소가 있어 없어 탄젠트는? 없어요. 그래서 위로 늘어나 있다는 점에서 똑같고 옆으로만 줄어들어요. 사실은 옆으로만. 왜냐하면 주기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점근선이 있다든지 뭐 이런 요소만 조금 바꿔주시면 되고 탄젠트는 사실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사인 코사인 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탄젠트 나오긴 나오는데 미미하게 나와요. 그래서 코사인 두 개만 그려보고 탄젠트 그려드리고 문제 몇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선생님 혹시 잠깐 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쉬는 시간을 가질 시간이었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고 20분에 쉬었어야 되는데 지금 45분. 선생님 저 학교 뭐 이렇게 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조금 늦을 것 같거든. 한 20분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왜냐면 문제도 아직 하나도 못 풀었고. 내가 이걸 더 빨리 진행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너네 못 알아들 것 같아서 그래요. 삼각함수 어렵거든. 그러라도 풀겠지. 자, 코사인 두 개만 그려보자. 내가 먼저 그려볼게. 자, 이런 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볼 건데. 잽싸게. 2, 둘, 셋, 넷. 마이너스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죠. 마이너스 앞으로 안 나옵니다. 그냥 그래요. 코사인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1에서 0 찍고 다시 1로 가는 사인 함수랑 모양이 달라요. 1에서 0 찍고 마이너스 1 갔다가 0 찍고 다시 1로 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만 너가 1과 마이너스 1이 아니죠. 2분의 1씩 가죠? 2분의 5가 돼야 되고 원래 빨간색인데 2분의 3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처음에 알려주는 거니까 선생님이 이거 다 세타라고 놓고 하긴 했는데 그냥 이게 0이 되는 거 찾는 거예요. 언제 0이 돼? 3분의 파이. 그지? 한 주기 원래 2파이죠? 3으로 나누면 3분의 2파이지? 더하면 파이 나오죠? 끝났네. 이렇게 그냥 되게 쉽게 그린다고. 다 했다고. 자, 여기까지가 둘이 더하면 3분의 4파이죠?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둘이 더하면 3분의 3파인데 2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둘이 더하면 3분의 5파인데 6분의 5파이 되겠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찾는다? 양끝을 찾고 둘이 더해서 평균, 둘이 더해서 평균, 둘이 더해서 평균, 뭐 둘이 더해서 평균이라고 해도 되고. 됐나요?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그려볼게요. 자,
해보세요. 저 아, 하라고요? 그럼 하니까. 해보라고 했자. 얼음컵 어디다 갖다 버렸어? 네? 얼음컵. 저기요. 다 먹었어? 네. 이거 다 먹은 거야? 아, 네? 다 이건 먹은 다 거야? 먹었고 이건 아예 이건 나 주면 안 돼? 네. 안 된다고? 가지세요. 이거 막 안에 더러운 거 넣은 거 아니지? 그냥 따르기만 하고 안 먹었어요. 나 요구르트 좋아해. 너는 그만 마셔, 이제. 많이 마셨으니까. 섞어 마시니까 맛있어? 네, 먹을만. 실제로 따로따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것 같아? 아니요. 그렇진 않아? 그래. 요구르트가 들어가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요구르트가 맛을 좀 깰 것 같긴 한데 선생님 요구르트 언제 넣어서 먹었냐면 옛날에 선생님이 헬창 시절이 있거든? 전혀 믿기지 않죠. 선생님 헬창 시절이 있었어요. 헬창이라 하면 하루에 운동을 2시간 반 정도 하고 새끼 사이사이에 닭가슴살 뭐 샐러드도 먹고 혹시 그때 여친을 만나셨나요? 그때 현재 와이프를 그런 거 만났습니다.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닭가슴살에다가 요구르트를 넣고 갈아 먹었어요. 아, 약간 이제 닭가슴살을 그냥 먹으면 퍽퍽하고 맛이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달게 먹을 수 있을까? 아니 나는 그러니까 매를 약하게 열 때 맞는 것보다 그냥 시원하게 한 방 세게 맞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거를 갈아서 코를 딱 막고 꿀꺽꿀꺽 삼키면 코를 안 막으면 저는 토할 것 같은 맛이 나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비려요. 근데 이제 얘를 같이 갈고 하면 조금 낫더라고. 선생님, 저 파인플레가 나오는 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파이는 숫자라고 했죠, 선생님이. 파이는 뭐라고 했어? 파이는 각도야? 아니야. 파이는 뭐다? 아니, 파이는 뭐야? 어떤 수? 3.14, 159, 653, 어쩌고저쩌고 하는 수야, 그냥. 파이는 숫자예요, 숫자. 3. 뭐라는 숫자야. 여기에 3.14라고 써 있으면 너네가 헷갈리겠어? 여기에 내가 이렇게 써놨으면? 안 헷갈리잖아. 파이라고 써면 너네가 벌벌 떤다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뭐? 아니, 제가 잘못 말했어요. 다 그렸어? 아니, 아직. 아직도 다 못 그렸어? 잘 봐. 아유. 어. 진짜 싫어. 뭐? 왼쪽에서 그 어. 3분의 8가 그냥 3분의 8에서 파이까지 범위를 정하셨는데 파이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요거? 주기가 얼마야? 아, 주기는 요거 분모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 파이를 3은 나눈다고. 아, 네. 자,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뒤집죠? 왜 뒤집죠? 마이너스니까 뒤집어 써야 돼요. 네? 그대로 아니었어요? 어디야? 난 안쪽에서지. 아, 요거죠. 요거죠. 그지? 얘가 2니까 시작점.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3이야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얼마겠어? 1-5분의 3. 되겠지. 이런 건 좀 안 써도 돼. 2분의 1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하지만 이거 간격이 얼마야? 그지? 됐어?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인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보시면 우리 1번을 볼 건데 탄젠트 함수에 대한 거는 안 그릴게요. 1-1번, 2번, 그 다음에 2-1번, 2번, 그 다음에 3-1번, 2번 이런 것들을 해볼 건데 사실은 1-1, 2번은 좀 쉽죠. 여러분이 한번 잽싸게 그려보시고 최대 추소 주기까지 가볍게 구해보세요. 요런 것들은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럼 언제부터 찌신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아니, 결혼하고 나서. 이제 보여주면서 다 보여줬다 이거. 그렇죠, 그렇죠.
잡은 고기에게는 원래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왜? 일본이 속았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했죠. 역대급 사기꾼 아니. 것 같은데. 자, 1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0이죠. 그지? 그 다음에 최대치수는 1과 마이너스 1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 시작점 찾아볼까? 어디서 시작하냐면 각도가 0인 순간이 3분의 1에서 시작하죠. 3분의 파이에서. 한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더해주시면 3분의 4파이가 됩니다. 중간중간 이런 것들은 하셔도 되고 사실은 당장은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 뭐 구해달래? 최대값, 최소값, 주기죠. 최대, 최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파이였고 주기였죠. 그죠? 다 했죠?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사실 할 수는 있는 요소들입니다. 자, 3코사인 x는 그럼 어떻게 생겼냐? 코사인 이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생겼을 거고 좀 익숙해지면 칸을 다 안 그려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기는 합니다. 0이고 3코사인이니까 3이죠. 마이너스 3이고 2x니까 0부터 파이죠. 다 했죠. 그죠? 선생님이 여기서 예를 들어 드렸던 것들에 비해서 훨씬 쉬워요. 사실 얘네가. 넘어갑니다. 밑에 괄호 1번은 너무 쉽고 괄호 2번 여러분이 그려봅니다. 2-2번 그려보세요. 오늘 저녁은 뭐 먹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김치찜. 아 근데 속이 조금 장염이잖아 저번에. 네. 그래서 아직은 좀 매운 거에 대한 그 약간 저거 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삼겹살에다가 소주를 넣어. 삼겹살에다 뭐? 삼겹살에다가 소주를. 소주를. 술도 먹으면 안 됩니다. 족발. 족발 괜찮네요. 1인 족발을 먹어볼까? 이 새끼 뭐라고 했어 방금? 손을 뜯어 먹어? 미친놈인가? 어? 다리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준다. 네가 최대가 되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만들어줘. 보자 잘 그렸나? 그렇지. 근데 0이고 오케이. 너가 3이니까 3분의 2 파이를 더한 건가? 너가 12분의 3. 오케이. 잘했어. 선생님. 어. 너무 어려운데. 아까 삼각함수 재밌다고 그랬잖아. 저 새끼 왜 저래? 아예 잘못 말했죠. 너무 쉽네요를 잘못 말했죠. 뭐요? 아, 코사인이었구나. 진짜. 보세요. 했다. 그렇게 보고 싶니? 같이 앉아 그냥. 같이 나란히 앉아. 왜 여기는 같이 앉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같이 앉지 말라고 안 했잖아. 아, 안 했어요? 아까 너 보고 서현이 옆에 가서 앉으라고 했는데 얘 싫다고 그랬잖아. 물론 서현이가 더 싫어하겠죠. 아니 저 재윤이 형 옆에 앉았어요. 안 되죠 당연히. 장난 아니야? 네? 장난해? 왜요?
왜일 것 같아? 잘 생각해봐. 둘이 아니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예외도 있는 법입니다. 예외도 있는 법이에요. 자, 0,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시끄러워. 아 진짜. 어! 아, 담배 아 피우면 운전이라니. 얘는, 얘가 0일 때였죠? 여기는 한 주기는 3분의 2파이예요. 이렇게 찾아갑니다. 더해보시면 12분의 3 더하기 8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들은 너의 평균이 되겠죠? 7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물론 4분의 3파이라고 써있지만 더 안 해줘도 되죠? 자, 3-1번 볼게요.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사인 절대값 x가 있고 절대값 코사인 x가 있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우리가 x 대신에 절대값 x가 들어가는 상황과 전체 함수의 절대값을 씌우는 것이 어떻게 달라는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뭐였냐면 sin x에다가 해서 x 대신 절대값 x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아셔야 돼요. f x와 f 절대값 x의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어떤 관계 있었죠? 이거를 미술 용어로 뭐라고 부른다고? 데칼코마니라고 부릅니다. 0보다 큰 부분에만 색칠을 해서 접었다 펼쳐서 물감을 찍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0보다 클 때는 fx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0보다 작을 때는 fx가 아니라 누굴 따라가냐면 f-x를 따라가요. 즉 fx를 대칭을 시킨 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사인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얘를 이렇게 대칭시킨다. 수업하려면. 아니, 일단 내가 상담 전화하기로 한 게 있어가지고. 자, 요게 끝이에요. 즉, 사인 절대값 x는 주기성이 있는 함수인가요? 주기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주기성이 있다고? 아, 요런 요소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가 없어요. 뒷부분이 반복이 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반복이 되진 않자. 이게 반복이 되지 않자. 이렇게 나와야 된다. 반복이 되지 않자. 주기성 자체가 없습니다. 주기가 없어요. 아예.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원래 코사인은 y2 위에 거를 아래로 대칭시켜요.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그지?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돼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주기가 어떻게 됐어? 절반이 절반이 돼요. 주기가 파이가 되고, 또 기존에 선대칭인 것들 있지. 여전히 어때? 근데 선대칭이지. 기존에 점대칭이 있던 건 어떻게 바뀌었을까? 뭘로? 선대칭으로 바뀌죠.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4번 그래프가 일치하는 거. 일단 사인 절대값 x는 빌런입니다. 얘가 들어가면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1, 2번 탈락. 3번 탈락. 4번 어때? 맞죠? 왜 맞죠? 남은 게 하나 안 돼. 코사인 사인은 x랑 마이너스. 네, 코사인 x랑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어차피 서로 같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죠? 자, 5번 정신 나갈 것 아, 같죠? 5번 너무 재밌죠, 이거. 그래프 하나에다 그려놔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요 함수의 요 최대 최소만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 진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얼마씩 가요? 4씩 가고 gx는 2씩 가죠. 주기는 8짜리래. 옳지 않은 건 F44가 0인가? F는 언제 0이에요 일단? 보니까 4일 때 0이죠. F44는 누구랑 같겠어? F4랑 같죠. 왜? 8마다 같으니까. 0이 되는 게 맞죠. 자, G52는 누구랑 같을까? 3, 8. G4랑 같죠. 왜냐면 48 더하기 4니까. 그럼 G4는 0보다 크니 작니 보니까.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거 맞아요. F4랑 G-61 뭐 이런 식으로 또 열심히 찾아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넘어갑니다. 뭐? 옳지 않... 왜? F44 0이래니까. 맞다고. 응? 맞다고 하고 넘어갔죠. 뭐가? 넘어갑니다. 얘는 주기성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기본적으로. fx 6번 주기 2짜리 함수인데 마일부터 1까지는 절대값 x래. 이런 걸 구해달래. 자, 주기 2짜리라는 거는 13.2랑 누구랑 같은 거야? 2씩 계속해서 평행이동을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 15.2. 아니 근데 우리가 fx를 정확하게 함수로 아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 알아? 마일부터 1까지 알지? 네. 그러니까 얘를 쭉쭉쭉 2씩 데려와가지고 이 구간으로 갖다가 집어넣는 게 제일 좋아요. 얼마만큼을 빼주면 될까? 6, 아니 12. 12를 빼면 어디 얼마가 돼? 1.3. 1.2는 이 범위에 있어 없어? 13. 그래서 13을 어떻게 빼니? 주기가 2짜리인데 14. 14를 빼야죠. 그럼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0.8이니까 답은 0.8인 거고 마이너스 6.7은 어떻게 해주면 돼? 얼마를 더할까? 8. 8을 더하면 얼마가 되지? 6. 6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0.7. 마이너스 0.7. 그 답은 0.7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7번은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인데 평행이동은 크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 코사인 2x 자리에다가 코사인 2에 x 대신에 x 빼기 m이야 플러스 m이야? 빼기죠. 빼기. 지금 x, y라는 점의 이동이에요. 이 모든 점들이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n, 플러스 n만큼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x 대신에는 x 빼기 m이 들어가야 되고 밖에 플러스 n이 들어간다.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m은 6이 3이고 얘는 1인 거죠. 다음에 8번은 이런 미지수 가지고 이제 최소랑 최대 최소, 뭐 주기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 요거 최소는 뭘 가지고 정한다고 그랬지? 최소? A가 아니라 A만 가지고 정하는 건 아니잖아. A, B로 정하죠. A는 양수입니다. 그럼 최소는 뭐가 되겠어? B-A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는 B-A 써주세요. 주기가 2파이라 그랬거든? 즉 누구를 알 수 있어? 그렇죠. P를 알 수 있죠. P는 얼마인 거야? 주기가 2파이려면 0. 1. 1이 돼야 되죠. 1.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X가 돼야 되는 거야. X거나 마이너스 X가 돼야 된다는 거야. 어차피 코사인은 마이너스 의미 없으니까. 주기는 어차피 절대값이 쉬우니까. 그래서 P는 1이고 B-A가 마이너스 5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거든. B-A가 마이너스 5고 P는 1이고 그리고 함수값 한 개를 줬습니다. F 6분의 파이가 2분의 5래. 대입해 볼게. 마이너스
x인데 x 자리에 너를 넣는 거죠. 6분의 파이는 2분의 5. 각도 얼마 나와요? 빼면 얼마 나와요? 3분의 4. 3분의 4파이 나오죠. 그때 코사인 값이 얼마죠? 자, 항상 각이 정해지면 동경이 정해져요. 동경이 정해지면 뭐가 정해진다? 너의 삼각함수의 값이 정해집니다. 코사인 값은 이렇게 가셔야 돼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각에서 동경으로, 동경에서 값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a죠? 자, 두 개를 연립하시면 a, b 값이 나오겠죠. 그죠? 둘을 서로 빼주면 a 값 나올 것 같고, a 값 나오면 b 값 나오고, a, b, p 다 나오죠. 넘어갑니다. 자, 9번은 최대 최소랑 주기만 구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라고는 안 했네. 9-2번 정도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냥 말로만 할게. 일단은 최대 최소는 얼마겠어? 루트이랑 마이너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죠. 어차피 0을 기준으로 움직이니까. 주기는 얼마예요? 파이. 2x이기 때문에 2분의 2파이라서 파이가 되죠? 굉장히 쉽죠? 넘어갑니다. 25분 다 안 할 거예요. 미정계수에 결정하는 거를 11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평행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얘가 지금 11번 보시면 요 코사인 ax 플러스 b죠. 근데 그래프를 줬죠.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너가 여기가 10분의 파이고 여기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다시 10분의 7파이가 됐어요. 정확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줄기인 거 알겠니? 이만큼이? 네. 얼마예요? 5분의 3.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파이죠. 이게 한 줄기인데 우리는 한 줄기가 a분의 2파이라는 걸 알고 있어.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a 값 나오죠. b 값은 얼마일까? 우리가 여기 삼수값 하나 알아요. 2분의 1이라는 거. 2분의 1은 어떻게 구해졌겠어? b에다가 뭘 더해요? 0. 0을 더한다고? 1. 코사인 위아래로 1만큼 움직이니까 b 값 나오죠. 넘어가도 되죠. 자, 여기는 최대 최소인데 이 최대 최소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치환하고 하면서 하도록 하고 정석 연습 문제 조금만 풀고 마칠게요. 쎄는요? 다음 시간에 어차피 더 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더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천천히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주로 문제풀이 위주의 설명을 할 거예요. 자, 15번에 15, 16? 우리 딱 17까지만 하겠습니다. 15, 16, 17. 19까지 할까? 아니요. 네가 그런 소리 낼 자격이 있나요? 숙제도 안 해요, 안 돼. 예,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15번은 어때? 어렵진 않죠? 최대 최소랑 주기인데 조금 달라요. 절대값이죠, 절대값. 자, 원래 sin 2x는 주기가 얼마야? sin 2x는? 근데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되지? 주기가? 반으로. 반으로 줄었던 거 기억나요? 볼록볼록 되면서. 그럼 주기가 얼마짜리겠어? 2분의 파이죠. 원래 sin 함수는 뿔마 1인데 절대값을 씌우면 범위가 마이너스 1은 안 될 거 아니야. 절대값이니까. 어디부터 해서? 0부터. 0부터 1이죠. 최대 최소 나왔죠. 그죠? 밑에 있는 괄호 2번이라고 다를까? 최대 최소는 똑같고 주기가 뭐가 될까? 6분, 아니, 12분의 8. 12분의 파이? 아니죠. 6분의 1 파이. 아니죠. 왜요? 잘 생각해봐. 3분의 파이가 되죠. 왜냐면 왜 그렇게 되냐면 원래 절대값 코사인 x는 주기가 얼마야? 아까 얼마였어? 절대값 코사인 x. 원래 코사인 x의 절반인 파이였어요. 파이마다 반복되거든? 근데 x 대신에 누가 들어갔어? 3x가 들어갔잖아. 원래 주기가 파이였으니까 3x가 되면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16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같은 종류 문제라서. 빨리 더 17번까지만 합시다. 자, 다음 중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시키는 것은 선대칭입니다. 선대칭 아니고요. 얘는 밑줄 치시고 무슨 표현이에요? 루트 2마다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루트 2마다 반복 써주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뭘 찾아야 되는 거야? 주기가 루트 2. 루트 2인 걸 찾는 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주기라는 거는 반복의 최소 단위라고 했죠. 루트 2의 배수인 거. 루트 2의 배수가 되려나요? 주기가?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주기가 2루트야. 그럼 루트 2마다 반복이 될까? 루트 2의 약수? 무리수인데 약수가 있을까요? 인수. 어떻게 어떤 게 되면 될까? 루트의 인수. 인수? 약간 애매해요. 예를 들면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면 아, 정수를 곱해서. 정수를 곱해? 정수 맞잖아요. 어차피 주기는 양수예요. 그래도 같은 무슨 자, 양수. 루트 2마다 반복이 자, 루트이기 때문에 너네가 헷갈리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한 주기가 2파이짜리인 사인 함수는 사실은 4파이마다도 반복이 되기도 해. 얼마마다도 반복이 되기도 하겠어? 8파이. 6파이마다도 반복이 될 것이고 8파이마다도 반복이 될 거야. 즉 주기가 2파이인 함수는 2파이에다가 곱하기 자연수배를 한 만큼마다 반복이 돼요. 그럼 거꾸로 루트 2마다 반복이 되는 함수가 되려면 주기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루트 2보다 주기가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커야 되는데. 자, 주기가 루트 2보다 커지면 예를 들면 주기가 너네가 말하는 정수배인 2루트 2라고 해볼게요. 얘는 2루트 2마다 반복이 돼. 2루트 2마다 반복이 되는 함수는 과연 루트 2마다 반복이 될까요? 아니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라고. 자, 루트 2마다 반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의 단위가 루트 2보다 커야 되는 거야, 작아야 되는 거야? 작아요. 단위는 루트 2보다 작아야 되겠죠. 근데 단순하게 작기만 하면 될까? 아니요. 아니죠. 예를 들면 루트 2 곱하기 2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3분의 1 땡땡땡 즉 써놓으세요. 주기는 n분의 루트 2 괄호 열고 n은 자연수. 이게 이 문제의 가장 정확한 해법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보시면 먼저 1번은 주기가 얼마예요? 옆에다 주기만 써놓을게요. 2 써주시고 2번은 루트 2. 루트 2 나오고 3번은 1. 1 나오죠. 4번은 2. 2 루트 2 나오죠. 그죠? 5번도 2 루트 2 나오죠. 이 문제 17번 사실은 쉬운 문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보통 이 표현을 주고 선생님이 말한 n분의 루트 2 꼴을 찾게끔 출제를 훨씬 더 많이 해요. 요거 이해가요? 네. 왜 n분의 루트 2 꼴이 돼야 되는지 알겠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주기를 어떤 식으로 찾는지만 알면 돼요. 그 개수로 나눠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잠깐 기다려. 여기까지를 풀었는데 여러분이 숙제로 풀어오는 문항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10문제 정도 있겠지. 적어줄게. 아유, 나 죽어. 자, 36부터. 개놈 새끼. 아이고 죽겠네. 36부터 나보고 개놈 새끼라고? 내가 그랬어. 아. 더! 자, 왜요? 아닙니다. 58까지. 18까지. 노래이다. 자, 다음에 그 다음에 59번은 풀지 마세요. 59번 지우세요. 문제 약간 별로입니다. 내가 원래 없는데요. 59 뒷페이지 59가 있다고. 아예 전체를 지워. 나중에도 풀지 말라고. 그 다음에 뭘 푸냐면 63
64, 왜 이렇게 많아요? 65, 안 많아요. 67, 66이다, 66. 얘는 66.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할 수 있고. 저 내일 성취도 평가라서 그렇구나. 맞아. 성취는 해야 되니까. 70. 숙제는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 내일 학교에서 뭐 일일 아, 이제 조용히 하세요. 어쩌라고 누나죠. 미친 새끼가 지사장을 졸라게 잘 말하면서 자. 거의 다 했어. 잠깐만. 얘가 갑변화인데, 72, 73, 74. 74만 너무 재밌는데. 그래 아이고, 나 좀. 미친놈들아. 이 정도만 할까? 네. 이 정도만 하자. 75는 어디서 출근했어? 이 정도 할게요. 안 많죠? 안 많아요. 왜냐면 앞에는 되게 쉬운 문제들이 많고.